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온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점점 짙어지는 단풍에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울진이 19도, 경주가 21도 등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입량이 적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다만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이 최근 7년 만에 최고치인 5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침체된 지역 경기의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작용이 컸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인수합병은 멀리하고 생산 기술과 제품 혁신에 집중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장승원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6조 4,10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31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 증가해 5년 연속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무리한 대규모 시설 투자와 인수합병 대신 생산 기술과 제품 혁신에 주력해온 점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실제 LNG선 연료 탱크에 쓰는 고만간강 등 월드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50%를 넘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로 인한 철강 감산으로 국제 철강 가격은 상승한 반면 원료 단가는 하락했고 건설과 에너지 분야의 실적 향상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료 가격 하락, 제품 판매 가격 상승 및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려는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리한 인수합병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온 포스코가 최근에 흑자 행진에 힘입어 내실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를 통해 수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와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포스코 주식 1,000만 주를 매입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1조 9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계열 6개 상장사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 원에 달한다며 10년 이상 장기 하락세에 있던 주식에 투자를 확대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압력을 받은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포항이 부산 지역 기업인 베스트 에어라인에 최근 매각되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역 소형 항공사 설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에어포항을 매입한 업체가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포항 거점의 지역 항공사 출자와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울릉공항 건설에 대비해 안정적인 노선 확보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20억 원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고 에어포항과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신축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지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 부지 주민들은 경주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경주시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다시 청사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은 지 47년이 넘은 경주경찰서. 주차장이 좁아 불편한 데다 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이전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6년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협의해 현재 청사 부지를 경주시에 넘기고 경주시는 경찰서 신축 청사 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주시는 서학동 일대에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경상북도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고 지난달 천북면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신청사 부지를 서학동에서 천북면으로 옮긴다고 알려지자 서학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의회에서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을 천북으로 한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아무런 상의 한 번 없이 간담회 한 번 없이 공청회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밖에 행정 절차라고 저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주시는 농지 전용 협의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원점에서 다시 대체 부지를 선정해 경찰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서학 부지가 도에 농지용 불가판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또 서학 주민들께서 대체 부지를 저희들에게 제출한다면 그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찰서를 비롯해 공공청사 이전을 약속한 이후 2년 동안 부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어제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지금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의혹을 해소하는 수사가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예비후보 시절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기획을 맡기며 3,30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북도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은행 담보물인 10억 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하고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해 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대출담보은행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세관이 발생한 수입신고 필증과 선화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항시의회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행감에서는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프로젝트 등 치수 사업 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찬반 논란이 있는 항사댐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댐 건설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5천억의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면 담아놔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콩내 같은 그런 큰 거 오더라도 우리 항사댐이 설치되면은 아마 홍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사댐 건설로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300억 원을 들여 냉천에 고향해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두 차례 태풍으로 수십억 원의 복구 비용이 추가로 들 정도로 반복되는 수해는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중호우 시 담수량 1000톤 가까운 두 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댐이 두 개에서 같이 내려온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조절이 다 된다고 보세요?
또 형산강 프로젝트 등 유수에 지장을 주는 사업도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2023년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포항 울산 고속도로와 단절된다며 사실상 중단된 영일만 대교 건설에 포항시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그 기능이지 다른 대체 우회도로를 연결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TF팀까지 꾸려 돕고 있는 두호 마리나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압박도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행정력이 낭비입니까? 그죠? 지나간 잘못된 행정 또한 포항시의 자산입니다.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형산강 수은 제거 대책을 물었지만 포항시는 국비 지원 이외에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조기 폐쇄가 확정된 월성 1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한수원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국감을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도 실익이 없는 수명 연장 무효 소송 항소심을 취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고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로펌에 막대한 소송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소송 취하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7일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주민참여 조례 개정안,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함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치원 비리 사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듭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연일 유치원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미 지역은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7곳으로 비리가 적발됐는데 심지어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유치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유치원 회계 2억 8천만 원을 원장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도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무려 6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썼다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구미에는 유치원 63개가 있는데 비리가 적발된 곳은 45개, 유치원 10개 가운데 7개는 비리 유치원이라는 말입니다. 비리 형태도 다양합니다. 교사들의 월급에 포함된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빼돌리거나 출근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미시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이 많은 것은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권의 방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세게 못 주게 한다든가. 경북교육청은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명을 넣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회계 분야에 미흡한 부분을 상시 감사를 그다음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은 지 46년이 지나 낡은 데다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초등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집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98억 원을 들여 강구초등학교와 교사와 급식소,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0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강구며 초중고 3곳에 16억 원을 긴급 투입해 교실 바닥 교체와 담장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영덕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 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영덕군은 2주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 1:1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 솜방망이 구형인데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적용한 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 다만 대구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분상이나 직무상 지휘 감독권을 이용하거나 직무 행위에 편승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권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150만 원 구형이 합당했냐를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치더라도 예비 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력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당초에 검찰이 약속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고려한 구형이 아닌가. 우리 지역의 선거 사범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항소심까지 생각하고 최대한 구형하는 일반적인 구형 방식에 비춰볼 때 검찰이 처음부터 다툴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벌금 300 정도 했는데 80만 원 했어. 그러면 100% 항소거든. 그럼 항소심 가서 다투겠다. 이걸 의지로 보여주는 건데 이건 의지 안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거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관례에 좀 벗어나는 행태 같다고.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검찰 구형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선거운동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검찰과 재판부 모두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릉도 낙석 안전지도를 제작한 울릉저동초등학교 김상준 학생과 박혜진 지도교사가 경북도정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울릉도의 지역별 낙석 특성을 조사한 뒤 낙석 위험도 평가 기준안을 만들고 안전지도를 제작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 지구과학 부문 특상을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12개 팀이 상위 6팀과 하위 6팀으로 리그를 나눠 경기하는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리그 5위를 기록해 상위 스플릿에 속한 포항은 오는 27일 토요일 제주를 상대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첫 경기를 펼칩니다. 올해 마지막 포항 홈 경기는 12월 2일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3경기는 수원의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점점 짙어지는 단풍에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울진이 19도, 경주가 21도 등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입량이 적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다만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이 20도,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